1번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틀렸죠? 중복할 수 없죠?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시군 관리를 한다. 틀렸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면서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기구로 도시적으로 지정하여 고시해야 된다. 애매해요?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 외우고도 마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공부를 했어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 같은 것 좀 알아야 되거든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도시군 관리를 다시 절차를 밟아서 도시역으로 지정하고 고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이런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과서 외워도 지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따로 도시군 관리로 지정 고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도시로 된 거예요. 이제 관련된 지정도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들에게 고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거고. 자, 2번. 용도지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획관리지역.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4번. 용도지역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맞죠? 도시적 편입. 2회부터 볼게요. 2회부터. 2회 2번이에요. 이제 자연녹지적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나 도시 확산 방지, 장내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맞고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중화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는 무슨 공업이에요?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일정 전주는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3정 1주는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다 맞고 3번이 이게 답이고요. 1번은 4번이 답이고 1번에 4번, 2번은 3번. 자, 3번. 건표율 오른 것은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공부한 사람도. 3정 일반 주거지역. 이거는 50이에요. 50. 건표는 올라가는데 용적은 올라가는데 건표는 떨어져요. 중심상업지역 얼마예요? 제일 센 데네. 제일 센 거. 90. 일반 상업지역. 근통일중이니까. 80으로 통일됐죠? 80으로 통일됐다. 통일 다 80이에요. 공업은 다 007. 틀렸죠? 생산관리 20. 40자리 하나 있죠? 계획관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데서도 몇 번 하면 이제 다 할 수 있죠, 이제. 4번.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있는 것은. 운동시설은 할 수 있어요. 운동시설. 격리병 안 돼요. 축구선수 자격, 폐가 커야 자격이 있는데 안 돼. 격리 안 되고. 숙박시설 안 돼요. 숙박은 뭐 일반이든 생활이든 관광이든 숙박은 다 안 되고. 숙박하고 위라고 어울려 다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격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거든요.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된 거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종 근생 중에 단란주점 안 돼요. 얘는 뭐 유락시설에 준해서 안 됩니다. 5번. 용도지역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틀린 것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 결정 안 되고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국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도관 농자 어느 한 곳으로도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기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는 어디에를
준용한다. 자연환경 보전적 규정을 적용한다. 세부 용도적으로 도시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디를 적용하면 돼요? 보전 녹지.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를 적용하면 돼요? 보전 관리. 다 보전만 찾으면 된다. 이거는 보전. 제일 개발이 억제된 초보 단계. 6번 용도지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외의 용도지구를 법률로 고쳐주세요. 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고쳐주세요. 법률. 6번에 1번 법률 이렇게 고쳐주세요. 법률이라고 고쳐주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외의 용도지구를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서 신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법령을 법률로 좀 고쳐주세요. 법률로. 틀렸고 보호지구는 역사원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이제 올해는 좀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좀 중요했는데. 경관지구는 특자시가 있죠? 자연시가지, 특화. 이렇게 이제 법에는 이 순서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외우기 쉽게 제가 특자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특화, 자연시가지.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등의 취락을 정비하는 것.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6번에 1번을 법률로 고쳐주고 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시고 7번 1200이 있는데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적에 800, 인접한 3종 일반 주거적에 400이 있다. 이거는요 제가 교재 안 했는데 띠 모양으로 형성된 상업적이 있어. 이렇게 길게 계획도시 띠 모양으로 형성된 상업적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해 놓고 이 주변 지역을 상업적으로 딱 의도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상업적이 본래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은 역사가 오래되면 이렇게 점점 시장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지형이 가로막지 않았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계획도시는 도로 주변에 길게 상업적으로 정해져요. 그럼 여기는 이 상업적의 토지가 온전히 들어가거나 섞여 있는 것이 많지가 않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조각조각한 땅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면적이 330 이하일 때만 혜택을 주면 상업적은 토지를 좀 규모가 크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제한을 받으니까 이럴 때는 이게 좁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도 그때는 전체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30 이하일 때만 통으로 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상업적의 1000, 상업적 외의적이 띠 모양 형성된 상업적 여기에 660 있으면 1660을 하나처럼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가중평균하고 여기다가 판매시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어요. 판매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0이라는 숫자가 나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띠 모양 형성된 상업적이라. 그럼 이제 이때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건폐율 용적률은 일반 상업적은 우리가 1300, 근동일 중에 있으니까 1300 있지만 1300으로 하면 안 돼요. 알려줘요, 여기서. 얼마라고? 600 알려줬죠? 그거 가지고 써야 돼요. 3종 일반 주거적은 우리가 300 공부했지만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A식의 조례에 따르면 250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800에다가 6 곱해주면 돼요. 400에다가 2.5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은 그게 한 덩어리처럼 쓸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공식 같은 거 볼 거 없어요. 문제집에 아주 이상한 공식들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원래 허용되는 것을 합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식 잊어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 8, 6, 48. 그리고 1000이니까 5800, 4번이네요. 그리고 맨 끝에 추가하십니다 하는데 얘만 글씨가 작은 거 보니까 수고를 여러분들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부원장이 볼 때. 자, 다음 편 이제 저번째 한 거 보겠습니다. 저번째. 빨리 볼게요. 자. 1번 국토계획법 각종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해요. 예, 맞네요. 3번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죠.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맞네요. 광역이 우선하는 거니까. 2번 광역과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해요?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표현이 어려운데 틀렸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으면 국장도 아니고
광역 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고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고. 예를 들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섞여 있다. 그럴 때는 그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관계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맞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고 맞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고 자 3번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 기초사를 실시해야 된다. 맞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죠?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미리 이제 협의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4번 관리계획 틀린 것은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토지적성, 재취약성 말고 하나 더 들어갔죠. 환경성 검토 포함한 기초사를 실시해야 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할 수 있어요? 국장이 입안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입안했든 간에 국장만 결정하는 거고 용도 지역의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근데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결정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결정이 아니고 그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고시했다는 말이에요. 뭘 고시해야 돼요?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아니고 지형도면이에요. 이런 문장이 이제 그 차이 나는 것들을 자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적응을 해나가야 돼요. 되게 어려운 별로 어렵지 않지만 무슨 말인가를 딱 봐가지고 모르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5번 도시군관리 기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뭘 생략할 수 있어요? 전략환경이니까 환경성. 그래서 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절차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게 하라고.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면적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기반시설만 억울하니까 5분의 3. 주민은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죠? 3분의 2 동의받고 얼마 이상 얼마 미만 혹시 기억할까요? 면적이 1마 이상 3만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제 개발진흥지구 중에 딱 하나 찍은다면 무슨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했죠. 이해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꼭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전부나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본계획도 포함했었죠? 그럼 이제 여기 관리계획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6번.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6번. 관리계획 입안 결정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세 정도 하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도시와 농촌 간에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그 말 나오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적과 농촌적 등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되고 주민은 관리계획 도서와 도면이라든가 설명서를 도서 그러고요. 그리고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뭐 늘상 맞는 말이고. 첨부서면은 몰라도 되겠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허가 이미 받았는데 왜 받아요 또? 그럼 허가를 못 받으면 못 한다는 말인데 안 되죠. 다만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허가는 필요 없어요. 신고만 하면 돼. 내가 계속 하겠다. 신고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에서 허가권자는 도지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특광별별시장 군수가 허가권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이제 이 말은 맞죠. 국장이 할 때도 있고, 시도지사가 할 때도 있고, 시장, 군수가 할 때도 있고, 역시 답은 그래 4번입니다. 좀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막 급하게 풀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